우리나라에서 영어를 배우신 분들은 누구나 영어의 문장 오형식 개념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개념이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지, 그리고 이 개념에 문제점은 없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어의 문장 오형식이라는 개념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동사 다음에 어떤 요소가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형식을 5가지로 이제 구분하는 거죠. 제1형식은 이제 제1문형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주어와 동사로만 이루어진 것이죠. 물론 부사적인 요소가 나올 수 있는데 부사적인 요소는 여기에서 이제 선택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일단 논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제1형식에서는 주어와 동사, 그러니까 자동사가 나오는 경우죠. 이 형식은 보어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3형식은 목적어가 나오는 경우고 4형식은 목적어 2개,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나오는 경우를 이제 4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5형식은 목적어와 목적 보어가 나오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죠. 이 문장 5형식 개념은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매우 친숙한 문장 5형식 개념이 영어권 국가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들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혹시 이 문장 5형식 개념을 아는지 한번 물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설명할 수 있는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 혹은 다른 유럽의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영어권 국가에서 출판되고 있는 영문법 책을 여러분들이 혹시 들여다볼 기회가 있다면 그 중에 문장 5형식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영어권 국가에서 출판되는 영문법 책 중에 이 문장 5형식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책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 5형식이라는 개념의 이 기원, 그 원천은 영국 사람이죠. C.T. Anions라는 사람이 1904년에 낸 Unadvanced English Syntax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제안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안된 그런 개념인데 실제 영국이나 미국에서 이 개념이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한국이나 일본 등에서 널리 알려진 개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분의 모습입니다. 이분은 옥스포드 영어 사전 편찬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이분이 영문법에 관한 책도 냈다는 것인데요. 그 사람의 1904년 책의 모습입니다. 표지죠. Unadvanced English Syntax by C.T. Anio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스포드 영어 사전의 편집에 참여했다고 말했는데 그 사전의 축약본이죠. The Shorter Oxford English Dictionary on Historical Principles의 이제 편찬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어원 사전입니다. The Oxford Dictionary of English Etymology. Etymology는 어원이란 뜻이죠. 이 어원 사전의 편찬에도 이 C.T. Anions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글로서리, 셰익스피어 작품에 나오는 어휘를 설명한 일종의 사전 같은 거죠. 그러한 책도 편집해 내었습니다. 이 아니언스의 Unadvanced English Syntax 책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6쪽입니다. 6쪽의 제목을 보시죠.
forms of the predicate이라고 적혀 있죠. predicate의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형식이 아니고 이 C.T. 아니언스의 원래 책에는 predicate의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first form of the predicate, second form of the predicate, third form of the predicate, 그리고 fourth form of the predicate, fifth form of the predicate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니언스가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제안을 했다기보다는 술부의 오형식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이 first form of the predicate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일형식, 문장 일형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지금 they don't, he died, my hour is come, the shades of night were falling 이런 예들이 나와 있는데요. My hour is come 이것은 이제 오늘날에는 이 수동태처럼 보여서 이제 잘못된 형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가다 오다 이런 경우에는 완료형을 이야기할 때 비동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My hour has come 이렇게 말하는 것이 현대 영어에는 더 부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1형식이고 2형식에 속하는 예문들이 나와 있죠. 우리가 흔히 이제 보라고 이제 부르는 요소들이 나와 있는 거죠. 대체적으로 비동사나 비동사와 유사한 성격의 동사 다음에 이제 보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predicate adjective or predicate noun or predicate pronoun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어라고 부르는 이 자리에 원래 C.T. 아니언스는 보어라는 말 대신에 predicate adjective or predicate noun or predicate pronoun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형식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이제 subject, verb, object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타동사를 포함하는 그런 이제 술부를 이 3형식 third form of the predicate로 분류를 하는데 여기 이제 주목할 만한 예가 나와 있죠. He can tell 이렇게 이제 조동사가 나왔을 때도 이것을 3형식 일종의 조동사를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처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목적어의 개념에 조동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 혹은 동사구를 목적어로 본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형식이죠. 이 4형식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취하는 그런 동사들을 지금 이 4형식의 이제 predicate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앞에 나온 the dog이 이제 indirect object 그리고 이제 tricks가 direct object가 되겠죠. 여기 지금 two objects 이렇게 적어놨죠. 그 다음에 you가 이제 indirect object 그리고 this question 이것이 direct object가 되죠. 그런데 이제 특이하게 여기에 conscience bids me speak 이런 표현도 4형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4형식으로는 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 conscience bids me speak에 대해서 이 옆에 보시면 지금 이 we bade him speak 같은 것을 이제 이 3형식으로도 볼 수도 있다고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him speak를 이제 that he should speak 이렇게 이제 바꿀 수도 있으니까 이 전체를 하나의 목적어로도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이 me speak 이것을 하나의 목적어로 이제 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문장 5형식 개념과 원래의 그 아니언스의 원래의 5형식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형식이죠. 이 5형식에는 이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목적어 다음에 이제 목적보를 포함할 때
목적어와 이제 목적 보호인데 목적 보호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여기서도 predicate adjective or predicate noun 이런 식으로 이 형식의 경우처럼 보호라는 말 대신에 predicate adjective나 predicate noun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그 C.T. 아니언스가 자기의 책인 An Advanced English Syntax 1904년에 나온 이 책에서 제안한 문장 오형식 개념의 대강이죠. 그런데 이 문장 오형식 개념을 일본, 한국 등에 최초로 소개한 이는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 호소에 이츠키라는 사람인데요. 이 호소에 이츠키라는 사람의 영문법 법론이라는 책, 초판은 이제 1917년에 나왔는데 그 이후에 계속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이 문장 오형식 개념을 정식으로 소개하게 됩니다. 호소에 이츠키의 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1형식의 문 그리고 제2형식의 문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지금 뭐 예문은 C.T. 아니언스의 예문과 이제 대동소이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주목할 만한 것이 여기 마지막에 Someone must go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C.T. 아니언스는 can 같은 조동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법 조동사죠. 이 modal auxiliary verbs의 경우에 삼형식을 취한다 이렇게 봤는데 이 C.T. 아니언스의 오형식 개념을 일본에 처음 소개한 이 호소에 이츠키는 이 must go 같은 경우를 1형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형식의 경우에는 이제 보호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C.T. 아니언스는 보호, compliment라는 용어 대신에 predicate adjective, predicate noun 같은 그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부 차이를 보이기는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3형식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제3형식의 문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목적어를 포함하는 것들을 이제 3형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서법조 동사의 경우에는 C.T. 아니언스와 역시 다른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C.T. 아니언스의 문장 오형식 개념을 일본에 소개하면서 동일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일부 차이가 있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형식의 경우는 간접 목적어와 이제 직접 목적어를 포함하는 경우를 일컫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5형식은 이제 목적보를 포함할 때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C.T. 아니언스의 경우에는 five forms of the predicate이었죠. predicate의 1형식. 그래서 이제 2, 3, 4, 5형식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 호소에 이츠키의 경우에는 지금 뭐 앞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제5형식의 문 센텐스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술부 오형식이라는 개념을 문장 오형식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해석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호소에 이츠키의 이제 초판본의 내용인데요. 제5 형식이라는 말 대신에 제5 공식이라는 말을 쓰고는 있지만 여전히 문장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아니언스의 제안에서는 predicate의 형식이었는데 이 호소에 이츠키가 이것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술부 오형식이라는 것을 최초에는 문장의 공식, 5공식 중에 이제 제1부터 이제 제5공식까지로 소개를 하고 그 이후 개정판에서는 형식으로 그렇게 소개를 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C.T. 아니언스의 An Advanced English Syntax는 이제 그 후에
이 밀러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이제 개정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개정판에서도 이 제5 형식, 술부 5 형식의 내용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부 예문이 바뀌기는 했지만 일단 큰 줄거리는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티 아니언스의 원래 분석은 목적어가 나오는지 여부, 몇 개가 나오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입니다. 목적어가 나오는지 여부는 어떤 특정 요소가 반드시 나오느냐와 관련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시티 아니언스의 분석을 obligatory elements, 필수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기반으로 하는 분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영어에는 목적어 같은 요소가 아니라 부사적인 요소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동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ut 같은 동사죠. put은 놓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인데 무엇을 어디에 놓다라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put 다음에는 일단 목적어가 반드시 나와야 하죠. 그 다음에 장소를 나타내는 요소가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locative 이렇게 부릅니다. locative는 명사적인 요소가 아니고 부사적인 요소입니다. 이 부사적인 요소가 반드시 나와야 하는 이런 동사는 몇 형식에 속하는지 시티 아니언스는 설명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것을 3형식으로 보면 목적어 하나만을 취해야 하는데 로커티브 요소가 반드시 나와야 하는 점을 설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을 간접 목적어나 목적 보호로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시티 아니언스의 분류에 따르면 put은 정확한 형식을 분류하기 어렵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능을 말하는 거죠. 문법에서는 형태, 폼이냐, 기능, 펑션이냐를 중요하게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사는 형태, 폼이고 목적어, 주어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티 아니언스는 주어, 목적어, 보호 이런 기능을 우리가 분류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형식이나 O 형식을 이야기할 때는 predicate adjective나 predicate noun 이런 개념을 사용하고 있죠. predicate이라고 말할 때는 기능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adjective나 noun은 포음을 가리킨다고 말해야 되겠죠. 호소에는 시티 아니언스의 이런 predicate, adjective나 noun 개념 대신에 complement, 보호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호라는 것은 좀 더 명확하게 펑션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티 아니언스의 분류 기준은 기본적으로 펑션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 속에 폼을 일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점을 특징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시티 아니언스의 원래 제안은 이제 프레디킷의 형식으로 이제 이 O 형식을 제안했는데 이제 호소의 이츠키가 이것을 일본에 소개할 때는 문장의 형식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소개를 해서 술부냐 문장이냐라는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었고 지금 아까도 이제 지적한 것처럼 여기 이제 동사 그 다음에 이제 predicate adjective, predicate noun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펑션 중심의 분류에서 이런 그 form을 사용한 점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티 아니언스의 원래의 O 형식 개념과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O 형식 개념 간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시티 아니언스의 원래 개념은 predicate, 술부의 유형에
문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sentence, 문장의 유형으로 이야기되는 바람에 문장이 무엇인가, 문장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과 부딪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goodbye나 of course 같은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문장으로 볼 것인가 하는 질문과 부딪히게 되는데요. 이런 표현들을 만일 우리가 yes person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문장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것들은 몇 형식에 속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C.T. 아니언스의 원래의 개념을 문장 5형식이라고 보면 동사나 주어를 포함하지 않는 표현들 중에 문장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다면 그러한 표현들의 형식을 가르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따라서 C.T. 아니언스의 개념은 문장 5형식이라기보다는 원래 그가 주장했던 것처럼 술부의 5형식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5형식의 경우에는 아니언스의 원래 제안과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문장들도 5형식으로 대개 간주되고 있습니다. I found him to be a good scholar에서 이 힘을 found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동사구를 이제 보어로 보죠. They know him to be loyal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니언스의 경우 5형식은 목적어 다음에 predicate, adjective나 predicate, noun이 나올 때만 5형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동사가 나올 때는 5형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오히려 힘 다음에 이제 나오는 요소들과 합쳐서 전체를 목적어로 보는 것이 오히려 우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굳이 아니언스의 분석에 따르면 3형식으로 볼 여지가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5형식으로는 보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호소의 영향으로 이 일본 사람인 호소에가 이런 것들을 5형식으로 분석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이 아니언스의 원래 5형식 개념과 다른 5형식 개념이 전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표현들도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5형식으로 보죠. 이 지각동사들의 경우에 목적어 다음에 나오는 동사적인 표현들을 보어로 보는데 아니언스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5형식으로 분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역동사나 이제 지각동사를 포함하는 문장들을 5형식으로 보는 것은 일본 사람 호소의 이츠케의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causative 경우에는 누구에게 무엇을 시키다라는 그런 뜻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언스는 원래 이 causative를 포함하는 문장을 4형식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5형식으로 분석한다. 그런 점에서 이 5형식은 C.T. 아니언스의 원래 개념과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개념 간에 가장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언스의 이제 5형식 개념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형태 중심이냐 아니면 그 기능 중심이냐 이런 문제를 앞에서 제기한 바가 있는데요. 아니언스는 이제 I gave him the money 같은 것은 이제 4형식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은 간접 목적어이고 the money는 직접 목적어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같은 의미로 I gave the money to him 할 수 있습니다. 이 to가 들어가는 것을 아니언스는 간접 목적어로 보지 않고 adjunct로 봅니다. 그럴 때 이것을 3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좋은 분석일까라는 이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function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두 개를 같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John is fond of Mary 같은 표현을 아니언스는 이 of Mary 같은 것을 애장투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는 이 형식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John is fond of Mary는 의미상으로 보면 이 John likes Mary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 Mary는 이 fond의 목적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function을 기준으로 일관되게 사용한다면 이런 경우도 오히려 삼형식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언스의 원래 분석에는 우리가 redundancy라고 부르는 문제점도 이제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런 표현은 당연히 이제 아니언스의 분석으로는 O 형식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declared him 목적어고 이 a trader는 이 목적어의 predicate 역할을 하는 이제 명사가 되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O 형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장은 이렇게도 우리가 바꿔 표현할 수 있죠. The court declared that he was a traitor. 이렇게 말할 때는 삼형식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that 이하는 당연히 declared의 목적어가 되겠죠. 그런데 yes person의 분석에 따르면 이 him a traitor 이것도 nexus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him a trader나 that he was a trader나 yes person은 둘 다 nexus로 분석하게 되므로 이 두 개를 같은 형식의 문장이라고 볼 여지가 생기게 되죠. 그런 점에서 이 O 형식의 문장을 3형식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 아니언스는 이미 이 John bade him speak, 우리가 causative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장을 4형식으로 보지만 이것을 3형식으로도 볼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 아니언스는 bade him에서 이 him은 indirect object, speak는 direct object로 보고 이제 4형식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 문장은 의미적으로 bade 다음에 that he should speak라고 바꾸어 표현할 수 있으므로 3형식으로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him speak, 이 indirect object, direct object로 분석한 이 부분을 목적어로 본다는 뜻이죠. 그런 점에서 이 that he was a trader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는 이 him a trader도 목적어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따라서 the court declared him a trader를 3형식으로 볼 여지도 생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부사적인 요소가 이제 필수적으로 요구될 때 아니언스의 O 형식 개념은 제대로 이제 분석을 하기가 어렵게 된다고 말했는데요. 이 put의 경우는 이미 살펴보았죠. He put the car into the garage라고 말했을 때 아니언스의 분석으로는 이 into the garage를 애장투로 보고 3형식으로 이제 봅니다. 그러나 into the garage를 생략했을 때, 예컨대 he put the car라고 말했을 때 이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이 되죠. 그런 점에서 이 put이 들어가는 문장을 몇 형식으로 보는 것이 좋을까와 관련하여 아니언스의 분석은 제대로 된 답을 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this is yours라고 말할 때는 당연히 이 형식으로 분석하게 되죠. 그런데 this is for you라고 말할 때는 현재까지의 아니언스의 분석으로는 이 for you를 애장투로 보기 때문에 일형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타당할까라는 문제 제기도 역시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나라에 광범위하게 잘 알려져 있는 문장 O 형식 개념의 기원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각자 그러한 대안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